제2차 반공 밴쿠버 태극기 대회가 바로 다음 주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딱 7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까지 시간을 엄수해서 이번에 모이겠습니다. 밴쿠버에 계신 애국자 여러분, 그리고 밴쿠버를 잠시 방문하신 우리 전 세계 한인 애국 동포 여러분, 이번 이 기묘한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24년형을 받고 지금 감옥에 계십니다. 또 전 국정원장 3분이 다 감옥에 있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옥에 있습니다. 이건 뭐 정말 혁명적 상황이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6.13 선거에서 보수 우파가 아주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낙심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뭉치시고 더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목소리를 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꼭 참석하실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런 때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내야 합니다. 그리고 68주년 6.25 기념 행사로 모이는 이번 모임에 여러분들 반드시 오셔서,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우리 목소리를 본국과 세계에 전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버나비시의 센트럴 파크에서 모이겠습니다. 아주 교통의 요충지이죠. 센트럴 파크 안에 평화의 사도 코리안 워 메모리얼에서 모이겠습니다. 주소는 6110 Boundary Road, 버나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에 넣으시고 혹은 인터넷을 통해 찾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차장이 바로 옆에 20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꼭 우리 이 밴쿠버 2차 반공 태극기 대회에 참여해 주시도록, 또 거기서 여러분들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신기루 약속, 불원간 사라진다, 미 NPR 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NPR은 National Public Radio의 약자입니다. 이 방송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공영방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제가 번역해서 소개해 드립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후 미국과 북한은 영원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6월 14일자 기사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과 북한은 영원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번 미국 정상회담에 대한 아주 학자적이고 강력한 비판이, 그리고 분명한 비판이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통찰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글이 될 것입니다. 이 저자는 제프리 루이스 박사인데요. 이분은 미들베리 인스티튜트 오브 인터내셔널 스터디스, 미국의 외교대학원 가운데 21번째 랭킹에 드는 아주 유수한 그런 대학원입니다. 여기에 교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매우 깊고 또 약간 난해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천천히 제가 말을 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핵전쟁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소설명은 The 2020 Commission Report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학자가 돼서 글을 깊게 쓰고 또 소설가이기 때문에 글을 잘 씁니다. 네,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함께 숙고해 보시겠습니다. 북한과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이 이제 분명하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좋은 거래가 딜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지금 이 루이스 박사는 북한과 아무런 거래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근거를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존재하는 합의가 무엇이든, 합의문에 이번에 서명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했는데, 그 존재하는 합의가 무엇이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합의문에 뭐 있는 그 내용이 실제적인 그런 효력이 작용하는 그런 합의가 아니라 그냥 이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 머릿속에만,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합의다. 신기루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 트럼프와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서명한 약 400자 정도의 진술이 들어있는, 한 페이지를 다 채우고 두 번째로 겨우 넘어가는 분량의 서류가 있었다. 뭐 내용이 별로 없는 그런 것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획기적인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것 치고는 매우 적게 말하고 있다. 뭐 단순하죠. 2005년의 9.19 성명과 비교해 볼 때 그 기준에 이르지도 못하는, 훨씬 덜한 그런 합의문이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무기에 관한 주제에 관해서는 김정은은 금년에 앞서 한 진술, 뭐 이제 그 소위 남북 정상회담에서 한 말이죠. 즉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말을 단순히 재확인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말한 그 한반도의 비핵화 뭐 약속, 이거는 그때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거의 한 달 전에 있었던 남북 정상회담, 거기에서 판문점 선언에서 한 말입니다. 그거를 미북 정상회담에서 단순히 다시 말한, 다시 재확인한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량이 너무 적은 이 문서와 대조적으로 미국과 북한의 관리들은 회담, 즉 미북 정상회담, 싱가포르 회담에 관한 훨씬 더 길고 상세한 해석을 제공했다. 문서에 별거 적힌 게 없는데 북한 또 이 미국, 북한의 관리들이 거기에 관해서 아주 훨씬 더 길고 아주 상세한 해석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다를 뿐 아니라 정반대 해석입니다. 이게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합의가 됐으면 서로 같이 해석하고 이해하는 게 같아야 되는데, 다른 정도가 아니라 정반대라고 하는 걸 여기 루이스 박사가 지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뿐 아니라 이제 정상회담 마친 후에, 싱가포르 회담 마친 후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다 들어봤습니다. 그뿐 아니라 ABC 방송의 조지 스테파노플러스와 더불어서, 그 중에 한 앵커, ABC 앵커와 더불어서 길고 장황하며 두서없는 인터뷰를 했다. 볼품없는 인터뷰를 했다. 이렇게 루이스 박사가 지적을 합니다. 짜증을 잘 내는 폼페이오, 트스티 폼페이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좀 짜증을 잘 냅니다. 퉁명스럽고, 기자들이 질문하거나 그렇게 하면은 못마땅하게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저 혼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여기 루이스 박사도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았습니다. 폼페이오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이지만 이런 그 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짜증을 잘 내는 폼페이오 역시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그리고 물론 북한의 국영 언론 또 그 자신이 요약한 바를 공개했다. 제각각 이제 기자들에게 질문에 응답하기도 하고 혹은 기자회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북한에서는 또 국영 언론이 그것을 자신들이 이제 해석한 요약한 바를 공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의 말은 정상회담에서 제공된 말과 다른 이야기를, 즉 영원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양측의 말을 전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 말한 내용과 달리 미국과 북한이 나름대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영원히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양측 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의합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아주 영원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양측, 미국과 북한의 양측의 말을 전하고 있다. 동상이몽입니다. 같은 침대에서 영 다른 꿈을 꾼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바로 이런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북한의 핵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주 지성적으로 양심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거래의 기본적인 전제에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은 더 나은 관계를 얻는 대가로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 또 북한의 평화 체제를 미국이 약속한다. 등등. 북한은 더 나은 관계를 얻는 대가로 또 북한의 김정은이 또 미국의 대통령과 동등한 위치에서 만나서 회담하고 말하고 하여튼 더 나은 대가를 얻는 그 대가로 먼저 핵 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선 핵 폐기 그 다음에 따르는 보상인가. 아니면 이것은 단계적으로 벌어질 과정인가. 선 핵 폐기 추후 보상 이게 미국의 이 전제 조건이죠. 그런데 북한은 우리가 단계적으로 그렇게 핵 폐기를 하면 그에 따라서 보상을 받는 단계적 또 보상, 단계적 핵 폐기 그리고 단계적으로 할 때마다 보상하는 것. 이것을 북한이 주장합니다. 미국은 일괄 타결식으로 먼저 다 폐기한 다음에 보상해 준다. 이게 본래 전제였었습니다. 후에 이제 달라졌죠. 북한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단계적으로 폐기할 텐데 그 단계 폐기한 만큼 보상해라. 이런 식입니다. 이건 일전에 매번 지금 25년 동안 써먹던 방법이고 사기치던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괄 타결식으로 CVID를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마지막 판에서 그게 꺾였죠. 그리고 북한 뜻대로 가게 됐죠. 예전에 사기치던 그 방법 그걸 수용한 것입니다. 이게 잘한 것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보수 우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우리가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CVI들을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줄기차게 그렇게 강조해 오다가 막판에서 그걸 갑자기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전에 단계적 접근 방식, 단계적으로 핵 폐기하고 보상받고 또 하고 이런 25년 동안 써먹던 북한의 그런 이 사기치는 이 단계적 접근 방식을 배제했다. 지난 5월 폼페이오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북한의 핵 폐기를 조금씩 증가하는 방법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단계적인 이런 접근 방법은 안 한다. 이렇게 분명히 폼페이오가 말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미국민들에게 세계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 단계적 접근 방식 북한이 하는 식으로 하면 세계는
근본적으로 경제적 압박, 그동안 세계가 힘을 합해서 북한을 경제적인 압박을 가했는데 단계적으로 하면 세계는 근본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을 풀도록 강요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단계적 접근 방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계적으로 조금 풀어놓고 보상하면 그만큼 제재를 풀어야죠. 북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 다음 단계로 만약에 핵 폐기를 하면 그만큼 보상을 해야죠. 점점 경제적 압박을 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겠다고 그렇게 미국이 처음에 잘 주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요.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회담 직전에 확 뒤집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할 말 다 했다. CBI도 우리 다 거기에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사실 파악을 해줘야 그 다음에 대책이 서는 것입니다. 이걸 뭐 잘못했는데 불구하고 다 어떤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믿고 따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상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선의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보는 선의에 근거하거나 상상에 근거하거나 wishful thinking 이렇게 뭔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 근거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을 왜 우리가 모릅니까? 확실한 그 사실을요. 왜 자꾸만 wishful thinking을 못해서 그렇게 다들 그 조바심을 갖고 안달을 그렇게 내고 있습니까? 불리하더라도 팩트에 근거해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그런 이 대책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인용합니다. 지난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지난 화요일은 싱가포르의 북미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미북 정상회담 그날입니다. 지난 화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은 북한의 비핵화를 매우 신속하게 very quickly라고 했습니다. 매우 신속하게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비핵화를 매우 신속하게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는 폼페이오의 말에 즉 그 CBID죠. 네. 검증할 수 있도록 완전한 비핵화를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으로 그렇게 비핵화하는 그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다. 문제는 북한의 말은 정반대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폼페이오 장관의 말과 정반대의 말을 북한이 하고 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은 단계적인 과정에 동의했고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계적 과정에 동의했다. 미국이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북한이. 네. 미국이 단계적 과정에 동의했고 이 단계적 과정을 이행하는 동안에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 단계적으로 폐기하고 단계적으로 보상하는 북한의 그 방법을 말합니다. 북한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북한의 어떤 제재를 푼다는 것이다. 단계적 접근 방법. 이걸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북한에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수용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정반대로 얘기하죠. 그들은 신속하게 핵 폐기를 할 것이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 그리고 북한의 말, 정반대의 말,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자들이 폼페이오에게 차이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차이? 예를 들어서 검증에 대한 어떤 언급도 없는 것과 같은 차이들. 네. 우리가 이번에 싱가포르의 미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합의문을 보게 되면은 그냥 한반도 비핵화라고 얘기했지 검증 가능하다고 하는 말이 싹 빠져 있습니다. 왜 이게 없는가? 이 차이점을 물어봤습니다. 전에 CBI에는 분명히 들어있는데 여기 왜 없는가?
이 차이를 설명해 달라고 기자들이 폼페이오 장관에게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요구해야죠.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설명을 해야죠. 납득할 설명을 해야죠. 왜? 그동안 CBI들 얘기했는데 검증 가능하다고 하는 게 합의문에서 싹 빠졌느냐. 말을 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해야죠. 이게 국무장관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폼페이오는 세부 사항, 네, 그 뭐 verifiable 이렇게 그 검증 가능한 이런 그 세부 사항에 관한 질문, 기자들의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한 질문들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insulting, 모욕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왜 그게 모욕적입니까? 당연히 질문해야 되고 당연히 대답을 해줘야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무례한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사람이 뭐 북한의 김정일도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문재인 뭐 이런 그 세력들 뭐 뿐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이오나 궁지로 몰리게 되면은 대답할 말이 없을 때 그런 때는 이렇게 점잖지 못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바르게 답변을 해야 될 걸 모욕적인 것이라고 질문을 아주 그냥 그 묵사발을 만들고 아주 무례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고 참 대단한 실망입니다. 전 폼페이오 장관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믿었고 뭐 지금도 그 믿음을 제가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 회피하고 해야 할 말을 하지 않고 딴청 부리고 우리 정당한 질문하는 사람을 아주 그냥 이렇게 깎아내리고 참 그 비겁한 그런 모습이죠. 네. 책임 있는 자의 태도가 절대 아닙니다. 왜 이렇습니까? 합의문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입니다. 합의문을 제대로 작성했더라면 자기들이 그렇게 벌써 1년 이상 끌었지 않습니까? CBID가. 그럼 그걸 그 합의문에 집어넣어야죠. 나중에 뭐,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물어보니까 뭐, 우리가 시간이 부족했다? 시간이 부족하면 왜 회담을 합니까? 연기하고 할 때까지 해야죠. 합의문 때까지. 그리고 합의문을 작성해야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핵심적인 사항이 아니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핵심적인 사항이 아닙니까? 검증 가능한 게. 참, 네. 그러고 나서는 또 나중에 뭐 한반도 비핵화란 말에 다 그게 들어있는 거다. 검증 가능한 게. 그렇지 않냐? 이렇게 또 따지고 말이죠. 횡설수설 이 말 저 말. 그냥 부끄러운 줄 몰라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우리가 믿으라는 말입니까? 믿는 게 우리의 지성이고 믿는 게 우리의 양심이고 믿는 게 우리의 의리입니까? 이럴 때 의리는 빼야 됩니다. 좋은 의리여야죠. 나쁜 의리는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강권적으로 제가 이렇게 아주 밀고 그렇게 지원하다가 비판 한번 하지 않다가 이번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제가 이렇게 비판자로 돌변을 했습니까? 물론 트럼프 전반을 제가 다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싱가포르 회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이 문제에 그릇된 건 그릇된 거고 바른 건 바른 거로 말을 할 수 있어야죠. 미국과 북한의 제가 계속 인용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단계화, phasing, 단계화에 관한 판독, read about. 단계화란 거기에 그 말에 대해서 판독을, 달리 얘기하면 해석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의 명백한 차이에 관해 직접적으로 질문을 받았을 때 단계화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즉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 방식에 동의했다고 말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얘기하고 북한은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회담에 관한 북한의 말은 정확했는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적 접근 방법에 동의했다 그렇게 말하는 그 북한의 말이 정확한 말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폼페이오는 어떻게 대답했느냐.
커다란 빨간 깃발, 아주 이 경고도 아주 큰 경고를 말하죠. 커다란 빨간 깃불이 되어야 할 진술로 응답했다. 네, 응답을 했는데, 아이고, 이거 정말 큰 경고네. 큰 경고를 우리한테 주는 말이네. 큰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폼페이오가 답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단계적 접근 방법에 동의했어. 네, 이런 그 말에 대해서 이게 정확하냐?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폼페이오의 답변. 나는 우리의 논의의 내용을, 회담 내용을 양측의 중간으로 남겨두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합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회담한 내용을 양측의 중간에 놔두겠다고요. 이 사람은 저쪽으로 해석하고 나는 나 쪽으로 해석하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한편은 다른 곳에서 쓰여진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저편에서 쓰여진 어떤 것들을 심하게 무시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합의가 된 겁니까? 물론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논의의 회담 내용을 합의문이면 합의문, 네. 그걸 양측의 중간으로 남겨두어서 이쪽이 해석할 것이 있고 저쪽이 해석할 여지가 있고 그렇게 해서 저쪽이 그 해석한 내용에 대해서 이쪽은 심하게 무시해야 된다.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지금 여기에 루이스 박사가 아주 자세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문 이건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석 이게 사기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사기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여기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 폼페이오도 사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기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지금 말을 전진시켜 보겠습니다. 문제는 양측의 한 편이 합의를 해석하는 바를 다른 한편이 심하게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주 말을 잘못했다고 하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그 해석에 대해서, 거기 논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쪽이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심하게 그것을 무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제는 양측의 한편이 다른 한편, 합의를 해석하는 말을 심하게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합의가 이행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빨간 깃발이라고 이렇게 이 폼페이오의 답변에 대해서 루이스 박사가 정당하게 평가한 것입니다. 폼페이오 자신은 양측은 이해들을 쓰는 것이 되게 만들 수는 없었다고 인정한다. 양측이 미국과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이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그 각각의 이해들을 쓰도록, 합의문에 쓰도록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쪽에 미국과 북한 측의 이런 각각의 이해들을 쓰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합의문을 작성할 수 없었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합의문은 작성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양쪽의 이해들을 다 담은 합의문은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합의 안 했다는 얘기죠.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오는 합의에 이르렀다. 우리가 미국과 북한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확신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고 이걸 주장하면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미국 대통령과 미국 국무장관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죠. 세계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겁니다. 두 사람이.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협상에 관해 일반적으로 한 가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에 관해 알고 있다면 그것은 이것이다. 만약 당신이 협상을, 그 내용을 쓸 수 없다면 당신은 거래를 한 것이 아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래, 협상에 관해
뭔가 한 가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북한과의 협상에 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만약 당신이 협상을 쓸 수 없다면, 협상문을, 양쪽의 이해를 다 담은 협상문을 작성할 수 없다면 당신은 딜을 한 것이 아니다. 딜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 딜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이죠. 좀 심한 얘기하면 사기친 거죠. 대단히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에 대해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솔직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 거기에 순수한 말에 거짓이 포함되면 점점 더 조잡해지고 점점 더 말이 많아지고 요말조말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이 그런 시험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이걸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요? 이것으로 북핵 폐기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요? 이런 거짓과 이런 진실이 혼합되어 있는 이런 걸 가지고 심하게 얘기하면 사기를 쳐가지고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신기루 약속이고 바로 이것은 불언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 합의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실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기루이기 때문에 그 신기루 약속을 만든 그것, 이 거짓 약속을 만든 것, 사기쳤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비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한반도 그리고 한민족의 운명을 가르는 대한민국의 생존을 다루게 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확실한 언어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인용하겠습니다. 양측은 협상의 과정을 지속해야 할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서로 협상을 지속해야 좋은 그런 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제가 처음부터 학자가 쓴 글이고 또 소설가인 학자가 쓴 글이기 때문에 깊고 좀 글이 좋지만 그만큼 그 난해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다시 틀어보셔서 확실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한반도의 이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은은 계속 인용합니다. 김정은은 정상회담 외교를 자신이, 자, 그 다음에 빨간 그 하이라이트 한 대로 가십시오. 미국의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큰 선전으로 본다. 다시요. 김정은은 정상회담 외교를, 이 트럼프와 간 정상회담 외교를 자신이, 그 다음 밑에 빨간 하이라이트로 갑니다. 자신이 미국의 대통령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큰 선전으로 본다. 아주 큰 선전 광고,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내가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다. 북한의 3대 이 세습 이 독재자들 가운데 김정은만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대등한 관계에서 정상회담을 한 것입니다. 이게 김일성, 김정일의 아주 수건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회담해 봤으면. 근데 김정은이 이번에 그 수건을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큰 선전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뺐던 걸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김정은은 정상회담 외교를 자신이, 그 다음에 화요일 날 틀림없이, 화요일 날은 정상회담한 날, 틀림없이 자신을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말했던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때 이 김정은을 앞으로 반드시 백악관으로 초청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김정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간이고 뭐고 다 뺏어준 겁니다, 이번에. 어떻게든지 구워 삼기 위해서 김정은을 어떻게든지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여튼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내려놨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거 참 잘한 거 아니냐? 잘한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 합의가 북한의 김정은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바와 같이 합의했다면 정말 잘한 것입니다. 뭐 그렇게 겸손하게 하고 그렇게 정말 자신을 낮춰서 이런 김정은이죠, 독재자, 그 자기 형을 화학무기로 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여자를 시켜서 그 살해해버리고 자기 고모부를 그 고사포로 쏴서 그냥 몸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그 수많은 지금 북한의 이 그 죄 없는 동포들을 그 강제 노동 수용소에 몰아넣어서 짐승 이하의 삶을 살게 하는 저자 앞에 넙죽 엎드리고 저자 앞에 간도 빼주고 이 모든 걸 다 빼주고 그렇게 한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정말 하기 위해서 정말 그의 진정한 동의를 얻어낸 것이라면 그나마 참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그렇게 해서 했구나 하고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했건만 또 속은 것입니다. 그걸 자기는 속지 않았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속이는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인용합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뉴스 보도를 평화를 가져왔다. 핵 전쟁 대신에 평화를 가져왔다. 트럼프가 이런 긍정적인 뉴스 보도를 자,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런 긍정적인 보도 뉴스가 아니라면 이민자 자녀에 대한 그의 대우와 네, 이민자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이 트럼프나 이 보수 이 정부에서 하는 바에 대해서 그 대우하는 바에 대해서 이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아주 그 불만이 아주 굉장히 크죠. 네. 그래서 굉장히 그 나쁜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이민자 자녀에 관한 그의 대우 불평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이게 나쁜 정책은 아니지만 불평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그의 부정에 관한 주장, 네, 여러 가지 스캔들, 네. 네, 그 트럼프를 지금까지 괴롭히는 배우자에 대한 그의 부정에 관한 주장, 네, 지금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의 대선 캠페인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관한 뮬러 특검, 예, 그 대통령 선거할 때 러시아와 어떤 그 이 관계를 맺어서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특검이 시행되고 있는데 그걸 맡아 하는 사람이 뮬러 특검. 네, 이런 세 가지. 아주 그냥 그 미국 국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그냥 이 귀찮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정치하기 어렵게 만들고 아주 그냥 정말 이런 뉴스 좀 덮어버렸으면 정말 아주 지겹고 그리고 아주 본인의 정치 인의 역정에 있어서 정말 괴롭고 떨쳐버리고 싶었네. 그런 잔인한 뉴스의 그 연속으로부터 자, 이런 정상회담의 이런 그 좋은 소식은 좋은 뉴스는 반가운 변화로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상회담에 좋은 뉴스가 없으면 여기 지금 나열한 이런 것들 아주 이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는 이런 부정적인 뉴스들 이런 거로 그냥 뒤덮일 텐데 정상회담 좋은 소식 가지고 이런 거 다 덮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반가운 뉴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계속 하고자 하는 동기, 이해관계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그렇게 하게 되면 미국 대통령과 내가 정상회담을 했다. 우리가 동등한 관계다 해서 큰 선전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자, 그런데 바로 거기가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나뉘는 것이다. 어떻게? 김정은이 볼 때는 트럼프를 협상 테이블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이끌어온 것은 싱가포르에서 만나도록 한 것은 트럼프가 가졌던, 김정은이 가졌던 핵무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볼 때는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이렇게 동등하게 회담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정상회담을 해줬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미국에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압박을 하고 뭐 그래서 뭐 김정은이 뭐 끌려 나오고. 네. 근데 김정은이 볼 때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나랑 얘기하자고 정상회담하고 하자고 했지.
김일성, 김정일 선대가 못 이룬 일을 내가 한 이유는 내가 핵무기를 이제 완전히 이제 보유했기 때문이야. 핵무기 보유국이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해준 거야. 그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회담을 하고 트럼프와 또 어떤 뭐 핵무기 실험도 안 해. 또 뭐 미사일 ICBM 실험 안 해. 이런 거 중단하는 것을 좋아해요. 네. 회담을 하면서 이런 실험하는 것까지도 중단하는 것도 괜찮아 합니다. 그러나 이 지점까지 그를 데려왔던 프로그램, 핵무기 프로그램들이죠. 그걸 실제로 포기하는 것에는 선을 그을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뭐 실험 중단하고 뭐 등등. 네. 이런 것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핵 폐기 여기에는 선을 그은다. 여기는 안 한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은 이번에 핵 보유국으로서 핵 군축 회담을 하자고 나온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폐기를 시키려고 한 것이고, 근데 합의를 했다고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어정쩡한 언어로 합의를 했다고요? 내가 합의를 이뤄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한다고요? 웃기는 얘기하지 마시오. 사실을 얘기하세요. 사실이 여기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계속 인용합니다. 김정은에게 무장 해제는, 이게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 악이 미덕에 주는 찬사인 것이다. 네. 아주 소설가답게 썼고 또 내용이 깊은 거 보면 학자적입니다. 네. 로이스 박사의 표현입니다. 김정은에게 핵무장 해제라고 하는 것은 악은 무엇입니까? 핵무장이 악입니다. 이거는 제가 알아서 집어넣은 것입니다. 네, 원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게 그런 것입니다. 악은 핵무장이고 미덕은 핵무장 해제입니다. 김정은에게 무장 해제는 disarmament, 악이 vice pays to virtue, vice pays to virtue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이 핵무장이 미덕 핵무장 해제에게 주는 찬사인 것이다. 네. 이게 지금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 이건 미덕이죠. 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오바마의 약속. 미덕인데, 즉 오바마가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미국의 핵무기력을 현대화하는 일을 약속했던, 자, 핵무기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우리 미국은 핵무기력을 현대화해야 돼.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들이 자연스럽게 생각하겠죠. 네.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 없는 세계를 약속한단 말이에요. 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 이걸 약속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무슨 얘기하냐면은 핵무기가 존재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 미국의 핵무기력을 현대화하는 일을 나는 약속한다. 이건 악입니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하는 그 약속은 미덕입니다. 이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 하는 얘기는 내가 여기서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고 할 때 내가 그거는 목표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건 미덕이죠. 네. 그런데 내가 핵무기를 폐기할 수 없다. 핵무기를 오히려 더 난 현대화해야 된다. 이게 악이지만은, 네. 내가 이렇게 하는데 당신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당신들도 세계에 핵무기가 없도록 하려면 미국 당신들부터 핵 폐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신들은 핵무기가 세계에 있는 동안에는 미국의 핵무력을 현대화해야 된다고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그런 말을 해? 나도 똑같지. 나도 한반도에 핵무기 없는 세계를 추구한다고, 한반도에 핵무기 없는 그런 한반도가 되기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들처럼 그런 말을 하면서도 또 세상에 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있는 동안에, 즉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때 우리 이 북한의 핵무장을 현대화해야 돼. 똑같은 얘기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당신들은 위선자야. 당신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나는 왜 못해?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만 계속 이제 생각해 보시고 앞뒤로 또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네. 반면에 트럼프는 이 과정은 북한의 무장 해제로 끝날 것이라고, 이 북한의 비핵화 이 과정, 네, 이것은 북한의 무장 해제로 끝날 것이라고 소리 높이 loudly 또 반복적으로 repeatedly 약속을 합니다. 예, 이게 북한의 핵 무장 해제로 끝난다. 소리를 높이고 반복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이 그의 핵 무기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자,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여 단번에 진행될 것인가? 이거는 이제 트럼프 쪽에서 원하는 거고, 미국이 원하는 거고, 아니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핵 폐기를, 한반도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인가? 네, 이것은 이제 또 북한이 원하는 것이고, 여기에 관해서 다툼은 실제로 궁극적인 목표에 관한 다툼인 것이다. 네, 단계적으로 하냐, 아니면 점진적으로 하냐. 네.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이것입니다. 즉, 북한의 무장 해제는 염원인가? 그냥 그렇게 소원하는 것인가? 달리 말해 김정은은 무장 해제를 빈자리를 메우지 않고 그대로 둘 것인가? 예, 한반도 비핵화. 그 미국 측에서 볼 때는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북한의 핵무장 해제입니다. 근데 그 북한이 그것을 소원만 하고 염원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그 핵무장 해제를 소원만 하고 말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실제로는 핵무장을 그대로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무장 해제는 지금 혹은 도널드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말 이전에 반드시 실현돼야 하는가? 북한이 그냥 소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번 해 안에 혹은 뭐 적어도 트럼프가 임기를 마치는 그때 그 전에 첫 번째 임기 말 전에 반드시 북한이 무장 해제를 해야 하는가? 이걸 물론 미국이 원하는 겁니다. 이 사안에 관해서 양측은 영원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 여기 지금 이 미국이 원하는 거, 네. 이것과 북한이 원하는 거, 이건 완전히 영원히 완전이란 말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합의가 됐습니까? 물론 합의가 안 됐습니다. 북한이 합의했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면 그건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은 또 미국 대통령이 자기들 방법대로 단계적 방법으로 했다고 그렇게 만약에 또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된 것입니다. 합의가 안 된 걸 됐다고 얘기하는 건 사기 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합의는 싱가포르의 회담의 그 합의는 신기루 약속입니다. 그건 불언간에 사라집니다. 그 약속은 미국의 상원이 인준하지 않으면 조약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쇼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자, 먼저 미북 정상회담을 지속하면 이 김정은이 얻는 건 뭡니까? 그거는 세계적으로 아주 큰 선전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과 동일한 격에 놓여 있다. 우린 아주 1대1로 정상회담한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다. 세계적으로 큰 선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계속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김정은을 부르고 김정은이가 또 초청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으로 날아가고 이러는 동안에 세계적으로 큰 선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싱가포르였지만 다음 백악관에 가면 얼마나 더 아주 스파트라이트를 더 많이 받겠습니까? 그리고 평양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 얼마나 더 아주 그냥 이 각광을 받겠습니까? 세계적인 큰 선전이죠. 아주 자기 죽과 올리는 일인데 미북 정상회담 그렇게 얼마나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빛이 나니까 그만큼 더 핵 폐기를 안 하게 된다. 그거죠. 그리고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김정은과 연대하는 문재인 세력, 친북 종북 세력들이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대한민국의 목이 졸립니다. 대한민국이 질식해 들어갑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큰 실책이고 큰 문제입니다. 본인은 빨리 아주 이 북핵이 폐기되기를 바랄지 몰라도 천만에요. 항상 플레이는 양쪽이 하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그 플레이를 쉽게 끝내지 않을 겁니다. 오래오래 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더 많이 선전하고 남한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하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더 영향력이 확대가 되니까. 지금도 얼마나 영향력이 확대가 됐습니까? 아, 김정은 믿을만해. 심지어 보수 우파라는 사람들도 김정은 그 인물이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큰 실수입니다. 김정은이 인물이라고요? 독재자가? 어떤 인격이길래? 어떤 살인자이길래? 그걸 인물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무책임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김정은뿐 아닙니다. 연대 세력들의 영향력이 확대가 됩니다. 한국의 친북 종북이 확장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상회담이 지속이 되면 또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이점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여러 가지 국내 정치, 아주 그냥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히는, 네, 이런 아주 그를 헐뜯는, 네, 그런 그 정치를, 그런 그 보도를 덮는 그런 수단으로 이 미국 정상회담을 쓸 수 있습니다. 계속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계속하는 동안엔. 또 중간선거 승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호재이죠. 계속 각광을 받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북핵 위기를 종식시켰구나. 이번에도 와서 그랬죠. 자국민들에게, 미국민들에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북한은 우리 미국의 핵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발 뻗고 자십시오. 잘 주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중간선거 승리하겠죠. 재선도 되겠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됩니까? 목이 졸립니다. 질식사합니다. 지금 이런 환경에서 미국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북핵 폐기는 안 되면서 시간 질질 끄는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하면 자기에겐 유일할지 몰라도 이건 아주 한반도의 대한민국 아주 옥죄고 아주 교살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아주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미국 정상회담을 지속하게 되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수단이 됩니다. 남북연방제 도입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화 무드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리고 문재인 세력과 또 이 김정은 세력이 친북 종북이 원조 주사파, 남한의 주사파, 빨갱이들이 그냥 아주 그냥 힘을 얻게 되니까 남북연방제 들어오죠. 그 다음에 한반도 적화 통일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걸 알고 있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이 미국 정상회담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할 일이 뭡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북핵 폐기를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빠른 시간에. 근데 뭐 scientifically, 뭐 과학적으로 그게 늦게 되고 그 말 뒤에는 그렇게 질질 끌겠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뭘 그렇게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오래 걸립니까? 마음만 먹으면 빨리빨리 할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과 김정은이 아주 무서운 혈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세력이 지금 그냥 밑에 깔려가지고 지금 아주 목을 졸리는 그런 단계에 지금 우리가 있습니다. 저 김정은에게 붙은 세력을 보십시오. 위에 시진핑, 밑에 문재인, 푸틴,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까지 지금 거의 그쪽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이 논평, 이런 분석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여러분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지 몰라도 이건 사실입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동영상을 올려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함께 일할 수 있습니까? 연대 세력이 누구입니까? 저 위에 있는 아베 반쯤 걸쳐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체제를 같이 하고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싸우는 그런 면에 있어서 북한과 또 저기 그 중국과 심지어 전체주의 러시아와 더불어서 그런 면에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또 함께 가야 합니다. 옛날에 반일 감정을 가지고 그냥 이런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그냥 우리가 우군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떨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나름대로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또 구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민은 어떻습니까? 아마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 우파 세력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는 어떻습니까? 의회도 우리와 상당히 같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물론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이런 반공주의에 뭐 100% 함께,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시장경제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세력과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서 우리 미국 정상회담 이후에,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미국민의 여론을 우리가 일으켜야 되고, 또 이 미국 의회에 우리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로비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말 이런 혈투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이런 우리가 불리한 싸움을 우리가 벌이고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면 집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갈지라도 정신 바짝 차리면 산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때일수록 더 태극기 집회에 솔선수범해서 나오시고 함께 힘을 합하시고 또 재정적으로 또 물심양면으로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이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 성경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이 남북한의 문제도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의 모습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한반도 문제에 관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무서운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행동을 함께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기묘한 메시지를 함께 저와 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심으로, 또 여러분이 주위에 이 동영상을 알려주심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심으로 함께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에 격려와 정보도 감사를 드립니다. 해외에서는 저희들을 재정적으로 위에 페이팔을 통해 송금하실 수 있고, 또 국내에서는 지금 있는 저기 밑에 보이는 신한은행 후원 계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이고 또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는 나라를 구하는 애국 운동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실 때, 특별히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이 웹사이트로 들어와 주십시오. www.21church.com. 그리고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때 그 지금 밑에 보이는 후원, 거기를 클릭해 주시면 일반 은행, 미국은 뭐 Bank of America 뭐 그런 이 은행을 통해서 후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 주실 때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달 지속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되실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이 일이 큰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밴쿠버의 필그림 교회에서 매주일 오후 2시에 설교를 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곧 애국보수 시민 시국자담회를 엽니다. 서로 격려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밴쿠버의 남쪽 지역이죠. 거기 주소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서 와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시간이 오후 2시에 정각에 시작합니다. 이전에 오시면 저희를 놓고 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꼭 뵙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꼭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전 세계 한인들 위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